온라인 화상방에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 과연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022년 한국 캄보디아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입니다. 활동명만 봐도 짐작이 가실 텐데 저희는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온라인 교류에 참여하며 캄보디아와 약 2달간 각 국가 간의 문화를 교류한 한국 대표단입니다. 간략하게 저희를 소개하자면 8명의 청소년과 4명의 통역으로 구성된 대표단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였답니다. 그럼 저희가 약 2달간 진행한 활동들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볼까요? 온라인으로 진행된 문화교류 첫날에는 얼어붙은 양 국가 간의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국 대표단 측에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볍게 밸런스 게임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시작하였고 그 뒤에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진진가라는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끝난 이후에는 진진가에서 소개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욱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건축물, 음식들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했는데 캄보디아 친구들도 잘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이후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져 캄보디아 친구들과 간단히 자기소개하면서 앞으로의 활동 진행 방향을 의논하는 것으로 1일차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 캄보디아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 많이 어색할까봐 많이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어색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럼 2일차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일차에는 주로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그룹 토의와 공동과제 준비를 가졌습니다. A팀은 우정이라는 주제로, B팀의 경우에는 미래의 직업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토의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두 팀 모두 토의와는 별개로 공동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단들은 앞으로 2주간 진행하게 될 공동과제와 토의 결과 발표의 방향을 잡게 된 것으로 2일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다 잡은 것 같으니 그러면 2일차로부터 2주 뒤인 3일차로 넘어가 볼까요? 3일차는 지난번 교류와는 다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측까지는 모이지 못했지만 한국 대표단끼리는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과제와 토의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캄보디아 측의 문화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독특한 문화가 녹음을 하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네요. 캄보디아 측의 문화 발표 이후에는 A팀과 B팀의 최종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A팀의 경우에는 그룹 이름 정하기, 각자의 MBTI 설명, 고유 나라의 음식 사진과 설명, 주제를 정한 뒤 사진 찍기, 각자 정한 이모티콘을 따라한 사진 찍는 미션을 한 후 영상으로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정을 주제로 토의한 뒤 4가지 문제로 추린 후 Q&A를 하는 형식으로 PPT를 제작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공동과제 결과들을 보며 굉장히 개성 있다고 느꼈고 우정이라는 주제의 토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흥미롭게 느껴졌던 부분은 남녀 사이의 친구는 존재하는가? 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어 있는 주제를 캄보디아 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를 알게 되어 재밌기도 했습니다. B팀의 경우에는 미래의 직업에 대한 토의 내용을 먼저 PPT로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 공동과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B팀은 그룹 이름 정하기,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간단한 한국, 캄보디아 여행 계획을 세워 발표하기, 가장 좋아하는 자국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공유하고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말하기, 음식 그 중에서도 되도록 각자의 나라, 지역, 고장만의 고유한 음식에 대해 왜 특별한지 설명하기, 상대 국가 멤버의 초상화를 그려서 제출하기, 본인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과 그 방법을 이용하는 이유 설명하기를 하고 이를 PPT로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B팀의 발표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서로의 초상화 그리기였는데 다들 서로의 특징을 잘 살려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네요. 이후 한국 대표단 측의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을 담은 무드 등 증정식을 마지막으로 3차 교류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한국 대표단끼리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2022년 한국 캄보디아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모든 과정이 순탄했다고만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분명히 배울 것이 있었으며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더욱 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넓혀갔으며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태도를 잘 알게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참가자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은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몇몇을 생각해보자면 먼저 한국 대표단의 대표를 맡게 되면서 리더십을 키운 게 절대로 약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이번 활동이 캄보디아 대표단과 교류를 하는 만큼 2주간 캄보디아 대표단과 교류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러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2022년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를 통해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활동을 주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활동 중 저희를 지도해 주시는 퍼실리테이터 선생님이 계시긴 하였지만 선생님께서는 방향만 제시를 해주실 뿐 모든 활동은 저희의 손으로 시작해서 저희의 손으로 끝마쳤습니다. 사전 미팅을 주도하고 발표 준비를 하고 어떠한 매체로 발표를 할 것인지 정하고 사후 활동으로는 어떠한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 등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직접 빚은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교류 활동에서 제가 맡은 역할들이 저를 크게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에서 저희 한국 대표단의 부대표를 맡아 이번 활동을 직접 주도하고 대표단의 화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저는 총 3일차의 활동 중 토론을 하는 하루를 제외한 2일 동안 발표를 맡을 정도로 발표자의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저는 평소 사람들 앞에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좋아해 발표의 역할을 많이 자원하여 맡았는데 저의 발표 능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사후 활동으로서 저희의 이번 활동을 정리한 웹사이트를 저와 지원님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교류 활동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와 연관시킬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른 국가의 친구들이랑 교류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해보니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많았고 또 교류 시간 외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업과 병행하다 보니 힘들고 피곤했지만 점점 3차 발표를 위해 준비를 하면서 책임감이 생겼고 또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이 같이 대화를 하면서 공동과제를 한다는 것이 다른 곳에서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과 큰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는 마지막 사진 촬영 시간대 저희 미래직업 팀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발생한 일인데요. 지금 저를 인터뷰해 주시고 계시는 은섭님이 사진을 찍을 때 물구나무를 선 것이 가장 유쾌하고 기억에 너무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캄보디아 대표단과 함께 수행한 미션 과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미션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기도 했고 캄보디아 대표단도 열심히 임해줘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1일차 때 썼던 아이스 브레이킹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담당을 해서 그렇게 기억에 잘 남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억에 잘 남는 이유는 문화교류의 포문을 연 활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양 국가 간의 아직까지는 어색한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어느 정도는 깨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 발표에서 스위트홈이나 킹덤 같은 한국 드라마 얘기를 했었는데 캄보디아 친구가 고개 끄덕이는 모습을 봤던 게 가장 기억에 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다른 친구도 좋아했다는 그 사실이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좋았는데요. 다만 온라인이라는 점으로 인해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 중 캄보디아 측 대표단 몇몇은 인터넷, 카메라, 마이크 또한 프린터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사소한 일상 속의 과학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모두가 이를 부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는 대중화를 더욱더 활발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후에 제가 이러한 과학 분야를 발전시키는 일원 중 한 명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전엔 아무래도 자란 환경이 많이 다른 만큼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냥 국적만 다른 10대 같은 또래였다는 걸 소통을 해보니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영어로 문자를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떨렸고 또 약간의 영어 울렁증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떨쳐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아무래도 또래다 보니까 대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참여도 너무 잘해줘서 굉장히 고맙고 보람찼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교류 전까지 캄보디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로 참여해서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얻어서 그 전에는 그저 앙코르와트가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면 교류 활동 후에는 캄보디아가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들의 고유 문화가 굉장히 특별하고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래에 참가할 대표단 학생들도 만약 내가 모르는 국가의 참가를 두려워하고 있거나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참여해서 그 친구들과 그 나라의 친구들과 다이렉트로 문화를 교류하며 그 국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우선 활동을 하기 전에 캄보디아에 대한 지식은 저는 이전에 캄보디아를 가족 여행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앙코르와트와 같은 멋진 사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유적지가 있고 날씨가 매우 덥다는 점 외에는 사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또 알고 있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활동을 통해 직접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캄보디아는 이러한 나라다 이런 것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한 이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 우선 직접 교류를 했다 보니까 더욱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자세히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직접 캄보디아 친구들에게서 본인 나라의 문화 발표를 듣는 흔치 않은 기회를 통해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 더욱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던 캄보디아의 3일 동안이나 지속되는 물 축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직접 그것을 꼭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대표단과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기 전에는 캄보디아를 단순히 사원이 많은 동남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 문화 교류를 하고 나니까 캄보디아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른 점보다 비슷한 점이 더 많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활동 전 제가 아는 캄보디아의 지식은 동남아시아 국가이고 국민들의 95%가 불교를 믿는다는 점이 다였습니다.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지만 저희와 교류했던 캄보디아 친구 모두가 독서를 좋아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독서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사실 캄보디아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국기나 앙코르와트 정도밖에 몰랐고 인식도 그렇게 막 긍정적이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하면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식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캄보디아에 사는 친구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고 문화 교류를 해보니 캄보디아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이전에는 몰랐던 캄보디아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전까지 캄보디아의 위치에 관해서조차 진짜 알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랑 따프롱 사원 같은 여러 가지 사원들을 보면서 사원들이 진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캄보디아가 이제 꼭 가고 싶은 나라의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캄보디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뭔가 캄보디아를 떠올린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뭔가 한국이랑은 동떨어진 나라, 뭔가 관계가 없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약간 생소한 나라였죠?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국가에 대해 조금씩 찾아보고 또 캄보디아 친구들의 문화 발표를 들음으로써 그 나라의 특성이나 문화를 알게 되어서 굉장히 유익했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한테는 생소한 나라였는데 조금 더 친숙한 나라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줌 미팅을 하며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캄보디아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화를 하게 되면서 그 나라의 위치뿐만 아니라 전통 음식이나 친구들이 학교 후 무엇을 주로 하는지 등등 점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라고 해서 우리랑 되게 많이 멀게 느껴지고 또 전혀 다른 생활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교류를 하면서 캄보디아 대표단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 나이대 하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친근감도 느꼈고 그러므로 더 교류를 활발하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교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일단 통역을 하기 전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문화나 전반적인 그냥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수도라든지 아니면 불교 국가라거나 아니면 그냥 앙코르와트 같은 유명한 유적지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이름, 수도, 그리고 유명한 유적지인 앙코르와트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교류 활동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과 여러 역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캄보디아를 알아보기 위한 저만의 사전 공부를 했고, 캄보디아 대표단으로부터 직접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렇게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국가의 청소년들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류를 위한 열정과 노력만 있다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이 과정에서 통역의 중요성과 교류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한영 번역을 맡아서 한국 측 대표단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사실 흥미로운 부분이 되게 많았고 역사랑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건축물이랑 태권도 소개해줬던 거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 콘텐츠도 되게 잘 소개해준 것 같아서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의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넘친다는 것에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쌓은 우정이 유지되고 미래 행사에서도 새로운 우정들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사회자 전담 통역을 맡아 전체적인 행사 진행에 주로 기여를 하였지만 한국과 캄보디아 학생들이 줌을 통해 교류를 하였을 때 제가 번역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배경과 생활을 한 학생들이 교류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공통점이 있으며 함께 MBTI, 취미생활 등을 교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으며 서로 다른 문화를 함께 교류하며 이해를 하는 모습이 뜻깊었습니다. 우정을 주제로 한 대본의 번역을 맡았었는데요. 남녀 간 친구로서의 감정만이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각국의 문화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교류 활동이 아니면 들어볼 수 없는 캄보디아 친구들의 생각에 대해서 직접 알 수 있어서 신기했고 즐거웠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되게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였는데요. 사실 다른 국가들 교류는 잘 모르겠는데 캄보디아가 그런지 몰라도 저희 팀이 그랬는지 몰라도 사실 되게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되게 임기응변에 잘 대처하려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그리고 다들 팀워크도 단단히 다지고 오프라인으로 자주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교류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대견한 생각도 들었고 잘 마무리해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의사소통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세계화 시대의 국제적 인재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했기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이 마음을 간직하며 새로움을 향해 걸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시각과 따뜻한 포용력을 가진 한국 학생들이 앞으로 자라서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함께 활동하는 내내 계속 들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자세와 모습에서 저도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한국 대표단 학생들과 또 한 번 교류 행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년 캄보디아와 국가 간 청소년 온라인 교류의 한국 대표단의 대표를 맡은 이지호라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 대표단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7월 16일 첫 면접 이후로 약 3개월간 5번의 미팅과 3번의 교류 활동을 완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 기간 중 여러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인연 앞으로도 유지해 모두가 세계 어디에 있든 항상 응원하는 든든한 지지자로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희망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어서 언젠간 사회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